안녕하십니까. 음, 돈틀 주방의 브랜든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저번 2회 때 진행했던 이제 ICO나 뭐 암호화폐 그리고 이제 거래소, 블록체인 이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약간 기술적 지금 이제 뭐 약간 제가 이제 화면은 기술적인 자료들을 띄워놓긴 했는데 저번에 이제 ICO 관련된 거를 방송을 진행하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실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예, 제가 운전하면서 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뭐, 예, 지금 네 번째로는 블록체인 관련된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인데 기술 쪽만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 지루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 얘기하면서 지금 블록체인의 현황이나 뭐 그런 블록체인 이외에 사실 블록체인과는 상관없는 암호화폐나 뭐 거래소 이런 ICO 이런 친구들도 같이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은 뭐 지금 유튜브 방송 시작한 지 이제 4회차인데 주변에 좀 조언들은 일단 어그로를 끌어라. 그리고 지금 이 블록체인을 할 거면 확실하게 어그로 끌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주제들이 특히 이제 뭐 저희 가브린트 회사 차원에서는 이더리움 쪽 기술만을 계속 다루고 있고요. 뭐 아마 블록체인 쪽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블록체인 코어 쪽이나 다른 플랫폼 쪽으로 지금 이제 새로 나오는 블록체인 코어들이 훨씬 더 우수하다 뭐 이런 것들을 알리고 다니신 분들이 작년에 꽤 많았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어그로를 끌자라고 하면 이더리움이 여전히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더리움이 제대로 된 블록체인이라고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사견이라고 밝혀두자면 이더리움만한 블록체인 기술을 아직까지는 보지는 못했고요. 물론 EOS나 그 이후에 나오고 있으신 이제 많은 블록체인 코어들이 있으신데 그분들하고 비교를 해도 아직 글쎄요 뭐 이더리움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완벽하게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어쩔 수 없이 그 기술적인 부분들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ICO하고 암호화폐 수준으로만 이해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기술적인 거를 얘기를 해도 아마 물론 못 알아들으실 거고 얘기를 너무 많은 사실은 이쪽이 TMI죠. 예,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고 이 블록체인이 됐든 암호화폐가 됐든 그 정보들이 이제 올바르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이제 정보들이 넘치다 보니까 무슨 철학적인 부분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장난으로 만든 거라고 보이지만 뭐 종교적인 부분들까지 이 블록체인하고 뭐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뭐 얼마 전에는 기사가 났는데 이제 KT 쪽 기사였던 것 같아요. KT에서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플랫폼 서비스들 하시는 거를 기사를 이상한 형태로 해가지고 무슨 통신과 블록체인을 이제 연계를 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기사를 보고 제가 방송하는 게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될지는 모르겠고 더 혼동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이제 미디엄 쪽에 글을 쓰고 그거 글을 읽어주신 분들이 나름 그래도 뭐 잘 정리를 한 것 같다라고 이제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용기를 내서 좀 진행을 하겠고요. 항상 이렇게 초반에 이상하게 말이 길어지네요. 벌써 5분 동안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들을 좀 써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이크를 달아놓고 제가 집에서 하다 보니까 소리가 꽤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몸을 긁고 있는 소리까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PPT는 요 이제 프레젠테이션 내용은 기술적입니다. 기술적인데 기술적인 글을만 보시고 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조금 기술적이지 않게끔 최대한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목은 뭐냐면 그 이더리움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엔터프라이즈급 뭐 D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일반적인 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사용을 하시는 일반적인 앱 수준을 뭐 엔터프라이즈급 D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쉽게 얘기해서 뭐 모바일 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앱들도 블록체인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이미 뭐 그런 상황이 된 지는 한 뭐 1년이 넘었습니다. 1년도 넘었고 이제 그런 쪽 서비스들을 많이 개발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개발을 못 하시고 있고 계속 개론적인 수준 아니면 뭐 블록체인에 대한 뭐 이론 아니면 어떤 뭐 철학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실무적인 부분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만든 프레젠테이션이고요. 뭐 완벽하게 만들기 이런 표현은 좀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죠. 완벽하게 만든다라는 거는 좀 그렇긴 합니다. 자, 뭐 강연 목차라고 돼 있는데 블록체인의 개념부터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블록체인 개념들을 다들 알고 계시지만 너무 이론적으로 너무 많이 파고 들어가셔가지고 오히려 실질적인 기술에 대한 거는 전혀 모르시면서 기술하고 상관이 없는 이론적인 뭐 무슨 원장 나오고 뭐 많죠. 뭐 분산 원장이라느니 뭐 하여튼 이상한 단어들 그 영어를 가져와서 이상하게 뭐 번역하셔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을 가지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일반인 분들도 쉽게 이해하고 기술 파트들도 어렵지 않게 좀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개념부터 설명을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관련된 이제 오해하는 부분들을 주의점 뭐 이렇게 메타마스크 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더리움하고 관련된 기술들입니다. 메타마스크나 마이더 월렛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쪽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최근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사용을 하시는지 아니면 사실은 이런 지갑 서비스나 이런 이제 웹3.js 자바스크립트 이제 라이브러리가 나오는데 제대로 이런 웹과 연계된 앱들, 웹앱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웹앱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건 사실 굉장히 쉽거든요. 쉬운데 한국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지가 않죠. 다들 개발하시면 무슨 뭐 지갑이야 뭐 지갑도 물론 하드웨어 지갑이나 뭐 이런 거 하드웨어 월렛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있으신데 주로 소프트웨어 뭐 웹앱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 뭐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 뭐 이런 쪽으로만 자꾸 가시고 실질적으로 뭐 메타마스크나 이런 마이더 월렛처럼 좀 쓸만한 것들을 신경 써서 만드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아마추어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샘플로 만드시면서 더 퀄리티 있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고 하여튼 이런 순서로 강연은 진행이 되는데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록체인 개념은 한마디로 그냥 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정확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그냥 데이터베이스예요. 블록체인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절대 통신도 아니고요. 뭐 어떤 뭐 무슨 5G하고 어울리는 어떤 통신 기술이라거나 아니면 마치 네트워크도 안 통하는 그런 지역에서 막 기기들을 뭐 IoT들을 연결하고 뭐 무슨 커넥티드 카 나오고 AI 나오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냥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건 데이터베이스를 얘기를 하는데 특징은 뭐냐면 모두가 접속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기술적으로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마치 그 MySQL의 스카 타이거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처음에 세팅을 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이제 스카 타이거로 세팅이 돼 있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던 모든 사람들이 접속을 할 수 있다. 접속을 하고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도 할 수 있고 데이터를 빼올 수도 있다. 그런 개념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 내부에서 그러면 이렇게 누구나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누구나 접속해서 데이터를 빼올 수 있는데 그럼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나 내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 블록체인의 그 원론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이고요. 기술이 아니라 뭐 이론적인 부분들이죠. 뭐 해시 나오고 무슨 분산 원장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 데이터베이스가 실질적으로 코딩을 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어떤 메카닉적인 부분들을 메커니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메카닉이 아니라 메커니즘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셨을 때는 데이터베이스랑 똑같은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잘 알고 계시는 뭐 오라클 같은 데이터베이스 회사,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MySQL, 원래는 오라클 게 아니었지만 하여튼 지금은 MySQL,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MS SQL 이런 것들처럼 그런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블록체인이라는 건. 그리고 이제 특징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고 누구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누구나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접근을 위해서 계정 대신에 프라이빗 키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갑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지갑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무조건 돈, 그러니까 뭐 암호화폐랑 연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지갑 월렛 이 얘기만 나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프라이빗 키라고 보시면 돼요. 비밀번호. 내가 나만 접근할 수 있는, 나를 인증을 할 수 있는, 내 존재에 대해서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그거를 이제 프라이빗 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프라이빗 키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가서 데이터를 쓰고 읽어올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다. 블록체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데 이 개념 하나를 막 책으로 쓰셔가지고 무슨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 좀 그렇죠. 어그로를 끌어야 되니까 말도 안 됩니다. 네. 책들이 보면 말도 안 돼요. 앞에 뭐 전체 책에서 한 3분의 1가량은 그 이론적인 내용들만 쓰시고 그 이론적인 내용을 쓰는 거를 봐야 될 사람은 사실은 기술 인력들인데, 기술 쪽 엔지니어 파트들인데 그걸 일반인 분들이 보고 계시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 사용법이라고 하면 컴퓨터 사용법 매뉴얼은 사용자가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컴퓨터 사용자한테 마치 이 컴퓨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CPU가 어떻게 생겼고 CPU 안에 뭐 레지스터가 어떻게 생겼고 그런 모든 걸 다 설명을 하느라 이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앞부분에 쓸모없는, 사실은 알 필요가 없는 너무 많은 내용을 설명을 하느라 TMI죠. 엄청 많은 이제 그 블록체인을 사실은 제대로 사용해야 될 분들도 이해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걸 전혀 엄한 곳에서 암호화폐라든가 ICO라든가 무슨 거래소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꾸 이런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이런 현재 상황을 이용해서 자꾸 이제 이상한 행동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정확하게 지정을 해드리면 블록체인은 단순하게 DB다. DB고 이제 프라이빗 키, 내가 접근할 때 나를 인증할, 나라는 존재를 알릴 수 있는 나만의 키, 프라이빗 키를 이용을 해서 접근하는 데이터베이스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문제가 이제 그 블록체인이 그 전부터 있었던 개념입니다. 원래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컴퓨터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곳에 데이터를 분산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서로 분산된 데이터가 이게 맞는 데이터인지,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 들어간 데이터가 아닌지, 또는 뭐 통신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데이터가 깨져서 오류가 생긴 데이터가 아닌지 이런 걸 검증하는 그런 이제 절차가 이제 블록체인인 건데, 이거를 비트코인이라는 친구가 이 블록체인 개념을 이용을 해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이제 본인들은 이 법정 화폐를 대신하는 어떤 이제 탈중앙화가, 이제 거기서 탈중앙화가 나오죠. 누군가에게 이제 어떤 귀속되지 않는 그런 화폐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뭐 비트코인이 나온 건데, 비트코인의 전신은 원래 이먼입니다. 이먼이라고 해서 미국 쪽에서 이제 그 국방부에서 이제 만들려고 했던 이캐쉬일 겁니다. 이캐쉬인지 이먼인지 한번 이제 구글링 해보시면 아실 텐데, 그 화폐를 이제 전자적으로 이제 처리를 해서 법정 화폐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제 그 이캐시라는 거를 이제 만드는데, 그 컨셉은 뭐냐면, 이캐시의 컨셉이, 제일 중요한 컨셉은 뭐냐면 네트워크가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조개 껍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지폐라는 건 실물이 있어서 실물을 주면 실물을 확인을 하고 이게 지폐가 맞다라는 걸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디지털로도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화폐라고 했을 때, 이 디지털 화폐는 네트워크가 없어도 이 화폐가 진짜인지 아닌지 굳이 검증할 필요가 없어도 그 자체로 화폐로 인정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이캐시였어요. 이머니라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통신이 서로 안 돼도 이 캐시를 이용을 해서 서로 간에 이제 뭐 어떤 물물 교환 대신, 그러니까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 개념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나온 게 이 캐시인데,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그 이 캐시는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이 캐시나 이 머니,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실패를 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디지털 장비든 거기에 어떤 디지털 데이터를 넣는 거는 어떻게든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걸 복제를 하지 못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램이 됐든 뭐 실제로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최근에 몇몇 기술들이 나오긴 했지만 예전에는 하여튼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기술을 만들어 놓으면 그 데이터는 똑같이 복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캐시라는 걸 통해서 돈을 100원이라는 디지털 머니를 만들면 이 100원이 사실은 이 기계에서 100원이 그 자체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똑같이 기계 한 대도 복사해 버리면 거기도 100원이 생겨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는데, 비트코인이라는 친구들은 뭐냐면 그런 이캐시처럼 그런 이제 법정 화폐,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데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블록체인은 분명히 통신이 있어야 됩니다. 통신이 없으면 블록체인은 의미가 없어요. 통신을 통해서 내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하나의 숫자입니다. 그냥 1비트코인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 1비트코인은 통신을 통해서 수많은 노드들이 1비트코인이 이거는 진짜야 라고 서로 검증을 한, 수많은 노드들이 검증을 한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걸 법정화폐로 이용을 하자 라는 목적으로 나온 게 비트코인인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뭐 비트코인이 뭔가 모든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뭐 구글링을, 한국의 위키나 이런 거 몇몇 정보들이 잘못 표현된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은 그 전부터 있었던 거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하면서 이 캐시나 이머니가 가지고 있던 단점, 그러니까 이제 뭐 복제가 되거나 이런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과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게 비트코인인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드린 이 캐시나 이머니의 단점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끊겨 있는 상태에서는 막 비트코인도 똑같이 무용지물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비트코인을 쓸 수 있는 방법은.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부터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인데도, 이게 어떻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마치 무슨 블록체인은 뭐 인터넷 네트워크도 없는 곳에서 막 블록체인이 뭘 동작을 하고, 무슨 뭐 통신 상황들, 통신 5G에 뭐 블록체인이 어울린다니 뭐 이상한, 하여튼 계속 얘기들이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헛소리. 스캠 수준이 아니라, 그건 사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헛소리,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어찌됐든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덕분에 블록체인 기술이 조금 더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시간이 뭐 비트코인 나름대로도 뭐 열심히 노력들을 하셨지만, 비트코인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숫자일 뿐이에요. 숫자일 뿐이고, 그 숫자를 거기에 금전적인 가치를 매겨서 이걸 화폐처럼 쓰자라고 한 거는 사람들일 뿐이지, 그 사람들도 특정 몇몇 사람들 뿐이었던 거고요, 처음에. 그게 실제로 뭐 법정화폐랑 비슷하게 쓰일 수 있다? 그거는 여전히도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이제 법정화폐하고 이제 암호화폐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나오고 블록체인이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친구가 이제 나오면서, 이더리움을 만든 우리 그 친구가 이제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죠, 누군지. 이름이 하여튼 귀찮습니다. 발음하기도 귀찮고. 하여튼 이더리움 만든 친구가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냐면, 비트코인이랑 뭐 딱히 뭐 대항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제대로 블록체인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컨셉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베이스 기술인데, 이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SQL 이제 쿼리 관련된, 그러니까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검색을 하거나 거기에서 뭐 때로는 연산을 하거나,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대로
운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언어를 만들고 솔리디티 뭐 이제 솔리디티를 이용을 해서 스크립트 일종의 스크립트인데 솔리디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DB에 지금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는 프로그램 코드인데 그 코드 자체도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쿼리 데이터베이스 MySQL이나 이제 지금 요거는 제가 뭐 코딩 관련된 언어이기 때문에 코딩 관련된 설명이라서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검색을 하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때로는 거기다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최대한 빠르게 수억 개의 레코드 중에서 원하는 거를 검색을 해내고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치환을 한다거나 연산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이제 SQL 구문이 있는데 쿼리 구문들인데 이런 것들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는. 그래서 실종의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제목을 도대체 말을 누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돼 있지만 내용은 우리 엔지니어들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냥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냥 프로그램, 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냥 누군가가 만드는 프로그램을 짠다 할 때 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런데 이 단어 때문에 뭐 번역이 되고 막 한국에서 이렇게 그 이제 스캠 아닌 스캠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이 컨트랙트를 진짜 계약으로 이거를 번역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걸 계약서로 알고 있으세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무슨 지능 계약서, 무슨 뭐 이런 계약서로 알고 계신데 계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하고 단 1의 연관도 없어요.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는 영어로 컨트랙트일 뿐이지 계약서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블록체인에다가 데이터를 넣거나 빼거나 연산을 하는 과정들을 위해서 만든 일종의 코딩에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래밍 쪽인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요걸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합니다. 이건 지금 이제 솔리디티 이제 환경인데 이렇게 코딩 짜 있죠? 이게 지금 스마트 컨트랙트예요. 뭐냐면 블록체인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거나 블록체인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여기서 연산 처리를 하고 관련된 처리를 하고 다시 데이터베이스에다 데이터를 집어넣는 블록체인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그런 역할하는 이 코드예요. 이거를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이거를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수가 없으세요. 이거는 엔지니어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무슨 계약서다. 그래서 뭐 계약에 참여하고 뭐 무슨 뭐 분산 원장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계속 하시면서 헷갈리게 하시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코딩 언어들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건. 단지 이제 약간 일반적인 프로그램,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거랑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도 그러니까 이 코드 자체도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어요. 왜냐? 지금 우리가 일반 어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지금 앱은 해킹이라는 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앱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안드로이드 폰이나 애플 폰에다가 뭔가를 앱을 다운로드 받았으면 이거는 이 프로그램은 제 컴퓨터에만 제 이제 스마트폰에만 있는 거예요. 뭐 컴퓨터라고 하죠. 컴퓨터에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받았다라고 하면 그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해커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변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지금 이제 블록체인은 어쨌든 변조를 방지하는 거고 그 기능을 10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코드 자체를 블록체인에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그 코드 자체도 블록체인에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변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그래서 누군가 이 프로그램을 변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은 2다 라고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누가 마음대로 이 프로그램을 변조해가지고 1 플러스 1은 10이다.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를 이더리움이 만든 겁니다. 이더리움 플랫폼이. 그리고 이더리움 플랫폼이 이제
그렇게 만들 때까지 참 잘 만드셨어요. 만드셔서 스마트 컨트랙트도 만들었고,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의 단어를 컨트랙트로 만든 바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해를 하게 됐는데, 그 오해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드시면서 문제는 뭐냐면 거기다 샘플 코드들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세요 라고 샘플 코드를 넣는데, 그것 자체를 코인을 넣는 겁니다. 이제 ERC20 토큰이라고 하는 ERC20 토큰이라고 하는 그 샘플 코드를 넣은 거예요. 뭐냐면 이더리움에 있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암호화폐를 만들 수가 있으세요 라고 해서 샘플 코드를 제공을 해 준 건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샘플 코드들이 너무 쉽게 돼 있다 보니 사람들이 여기저기 그냥 가져가서 마음대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토큰들을. 그리고 그 토큰들을 만들면서 그 토큰들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내가 ICO를 하는데 내 토큰을 이걸로 만들면 이미 샘플 소스 코드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만들면 굉장히 편하겠는데, 그래가지고 ERC20 토큰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ICO를 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이더리움은 이런 ERC20 토큰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거나 아니면 뭐 암호화폐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처럼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계속 본인들이 이런 선입견을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들한테도 이런 선입견을 심어주는 케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한번 제가 웹사이트를 찾아볼게요. 웹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왜 네이버로 들어가세요? 이더리움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앱 플랫폼이에요. 뭐냐면 블록체인을 데이터베이스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블록체인을 이용한 프로그램들을 위한 플랫폼이다. 일종의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처럼,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처럼 당신들이 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여기다 올리십시오, 이용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블록체인 앱 플랫폼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게 이더리움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쭉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메인 페이지 이런 내용들이 아직도 안 바뀌었는데, 보면 스마트 머니, 스마트 월렛 이런 단어들, 사실 좀 이 단어만 안 쓰셨었어도 이미 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런 것만 안 썼어도 지금과 같은 이런 엉망인 상황은 안 됐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더리움은 뭐 가상화폐야, 암호화폐야, 뭐 그리고 뭐 지갑하고 연관돼 있어, 다 이런 쪽으로만 했을 텐데 다 저 언어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말을 잘못 만드셔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쭉 나오다가 보시면 샘플 코드가 딱 3개 정도 지원이 돼요. 여기서 자 보시면 솔리디티를 이용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크립토 커런시. 자, 당신도 당신만의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어떻게 만드는지 나와 있어요. 이게 딱 들어가면 그냥 그 소스 코드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이걸 그냥 갖다가 쓰시면 끝이에요. 너무 쉽죠? 엔지니어, 물론 이제 일반인 분들은 이 코딩을 모르시기 때문에 쓰시기가 힘들지만, 엔지니어들은 이거 지금 코인 같은 거, 그러니까 일반 토큰, 우리가 ERC20 토큰이라고 돼 있는 요거를 만드는데 한두 시간 정도면 만드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냥 샘플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외에도 이더리움에서 단순하게 이 토큰을 만드는 거 이외에 여기 보면 이제 크라우드 세일, 그러니까 이제 ICO가 될 수도 있는데, ICO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ICO를 해서 예를 들어서 모집된 자금을 당신들이 막 쓰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일종의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돈을 어떻게 감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소스 코드까지도 제공이 됩니다. 이 3가지 정도 제공이 되죠. 뭐 예전에 뭐 DAICO라든가 뭐 이런 개념들도 사실 여기하고 연관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샘플 코드가 3가지가 딱 지정이 되다 보니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와, 이더리움을 이용해서는 뭐든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 데모 3가지만 만들 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짓을 한국에서 특히, 뭐 해외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만들고 계시지만 한국에서는 특히 그 짓을 1년, 뭐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본 것만으로도 재작년
2017년이 2017년 11월부터 1년 넘게 동안 다들 거짓말 하신 거예요. 뭐냐? 야, 이거 빨리 토큰 만드는 거 한번 소스 코드 긁어 와봐. 긁어 와서 소스 그냥 대충 토큰 하나 만들고, 야, 이거 토큰 만들었으니까 우리 ICO 하자. ICO 하는데 그럼 ICO 하려면 뭐 이런 것도 하셔야 돼요. 근데 야, 다 필요 없어. 그냥 토큰만 발행해. 뭐 이렇게 발행해 가지고 어디 몇 프로 떼주고 그냥 그렇게 해서 ICO 하면 돼. 이따위 식으로. 안 그러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이제 또 어그로를 어떻게든 끌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따위로 하신 거예요. 1년 동안. 그래 놓고 뭐 또 이제 뭐 거래소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래소는 욕을 하면 안 되죠. 욕은 어그로를 하더라도 욕은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우리 유튜브 선배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거래소나 이분들은 뭐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것들도 물론 이제 뭐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갖춰놓았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안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공매도 같은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거래소 안에 돌아가는 것들은. 보통 블록체인을 제대로 이용해서 거래소를 만들면 우리 덱스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냥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이미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거래소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암호화폐는. 근데 거래소가 있는 이유는 그 친구들이 시세를 보여주고 시세로 사람들을 자극을 하고 그리고 돈을 환전해 주는 역할. 사실은 환전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래소라는 것은. 원래 거래소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뭐 쓸데없는 얘기까지 계속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더리움이 굉장히 잘 하셨지만 문제는 이런 샘플을 3가지를 제공을 하는 바람에 거의 모든 한국인들, 해외 쪽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해외 쪽은 뭐 얼마든지 스택 오버플로우나 뭐 여기저기 가보시면 기술 자료들 넘쳐 있어요.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고, 한국의 수많은 엔지니어나 회사들은 그냥 ICO, 뭐 토큰 발행해가지고 돈 벌 생각 이런 거밖에 없으세요. 예. 그래서 엉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하여튼 그런 용도는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은 전부 다 이제 기술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PPT는 나중에 따로 PDF로 해서 뭐 따로 뭐 쉐어를 하겠습니다. 공유를 드리고 기술 쪽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볼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전 보면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더리움이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게 스마트 컨트랙트고, 이제 D앱이라는 건 실제로 뭐냐면, D앱이라고 말을 또 만들어 놨으니까 자꾸 D앱이라는 데 그냥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실제 사용하는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뭐냐면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부분, 개발자들이 프로그래밍을 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짜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고, D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모바일이나 이런 데서 보실 수 있는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이 그냥 사용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앱을 개발한다 그러면 D앱을 개발한다고 해서 특별한 걸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나 블록체인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그 컨트롤해서 그쪽과 통신을 하거나 그거를 뭐 데이터를 보내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를, 그 부분만 다른 거지, 외부적으로는 그냥 똑같이 일반 어플리케이션처럼 화면 나오고 뭐 사용자들은 거기다 뭐 입력할 거 입력하고 버튼 클릭하고 똑같이 하는 것들을 D앱이라고 이제 그냥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차이점은 어찌됐든 일반 앱과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죠. 스마트 컨트랙트하고 연동이 돼서 구동이 되는. 왜냐하면 D앱이 직접 블록체인에 연결이 되진 않아요. 그렇게 되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거는 조금 오바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보통은 어플리케이션은 자기네들이 이제 관리하는 서버가 있고 그 서버에 접속해서 그 서버가 블록체인 노드들과 연결돼 있어서 서버와 통신하면서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부터 이제 막 기술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통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의점 부분들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무관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암호화폐가 없으면 블록체인이 뭐라 그러죠? 뭐 블록체인이 있으면 당연히 암호화폐가 필요하지 않냐? 뭐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을 검증을 해주는 다수의 노드들이 반드시 암호화폐가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나올까요? 잠시만요. 이거 프라이빗 키나 나오고 뭐 계속 이런 게 나오는데, 예, 그럼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면, 블록체인의 암호화폐가 필요하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게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를 관리하시는, 아니 관리가 아니라 그 데이터 저장하는 것들에 연관된 수많은 하드웨어, 실제로 PC죠. 수많은 PC들이 우리 뭐 채굴장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 그걸 채굴이라고 마이닝이라고 자꾸 표현하니까 채굴이 돼버렸는데,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 그 서버들은 거기 어떤 IDC 센터라든가 어떤 뭐 창고라든가 아니면 어떤 개인 집이라든가 이쪽에 컴퓨터를 켜놓고 채굴을 하는, 그렇게 돌아가게 해주시는 그분들의 역할은 뭐냐면, 채굴이 아니에요. 실제로 뭔가 거기서 뭔가 채굴을 해서 한다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뭐냐면 그분들은 내 PC에 저장이 돼야 될 데이터를 그분들이 대신 데이터를 저장해 주시는 거예요. 블록체인이라는 공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PC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게끔 개방을 해주시고, 그 PC가 24시간 끊임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임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임대를 해주시는 겁니다, 원래. 근데 누가 그걸 공짜로 임대를 하겠어요?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돈을 들여서 PC를 만들어 놓고, PC를 만드는 걸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인터넷 비용을 계속 내면서 전기세도 내면서 왜 다른 사람들이 내 컴퓨터에 무료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뭘 만든 거냐면 이제 암호화폐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들이 여기에서 우리 데이터를 계속 저장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포인트, 일종의 그냥 포인트입니다. 대가로 포인트를 주겠다. 근데 그게 이제 비트코인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블럭을 생성을 하고, 블럭을 생성한 거에 대한 그거를 이제 뭐 일종의 이제 뭐 마치 무슨 캐시나 머니처럼 이렇게 연산을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 하나의 숫자일 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그 숫자라는 거를 숫자를 하나씩 더 더해주는 것 뿐이고, 당신이 계속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검증하는 과정에 참여를 해줬으니 당신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했더니 그 대가로 당신에게 이런 숫자를 줄 거고, 이 숫자는 나중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 정도의 비전을 준 게 암호화폐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이더리움이다 그러면 이더리움 노드들이 많이 있으면 그 풀 노드들은 거기서 채굴 과정을 거치면서, 채굴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는 데이터 검증 과정입니다. 데이터 검증을 계속 해주면서, 그리고 서로 이 데이터가 맞는지 변조됐는지 이런 거를 채굴이라는 그런 표현을 해서 거기에서 검증이 되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그 이더를 조금씩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암호화폐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암호화폐 자체만 존재했을 때는 암호화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인데 이거를 누군가가 이제 돈으로 바꿔주는데, 원래 그 돈으로 바꿔줘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이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될 사람이에요.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네이버 서비스를 만들면 이 네이버 서비스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네이버 서버들을 둬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뭐냐면, 네이버에서 네이버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 서버를 그 네이버 NHN이 아닌 모든 다른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서버를 운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 거 서버를 운영을 해버리면, 이거는 제가 이 서버 안에다가 뭐 마음대로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니면 이 서버가 다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으니, 뭐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전혀 어떤 뭐 경영진의 승낙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막 들어와서 뭐 데이터를 조작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쓰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네이버 서버, 네이버 이제 검색 서비스를 하는 서버를 세팅을 해줄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세팅을 해주면, 저는 이 네이버라는 회사는 원래 IDC 센터에다가 서버 비용을 주고 인터넷 비용을 주고 자체적으로 돈을 내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줬기 때문에 그 대신 해주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네이버 NHN에서 그 사람들한테 현금을 주고 바꿔주는 거죠. 원래는 저희가 돈을 IDC 센터에 드렸어야 되는데 당신들이 우리 대신 서버를 운영해 줬으니 우리가 그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 증빙으로 당신들은 그 숫자,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코인이다. 네이버 코인을 가지고 계신 걸 저한테 주면 저희가 그걸 현금으로 바꿔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측과 해당 이 블록체인을 운영을 하는 측과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측,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B2B 비즈니스인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이게 막 B2C도 되고 이제 뭐 섞이기 이제 시작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인 사용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즈니스인 겁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블록체인은 데이터베이스고,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나도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할게요 라고 여기저기 모인 사람들이 무료로 해줄 수가 없으니 그 사람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 블록체인과 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DF 회사와의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로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엉망이 된 거죠. 뭐 ICO부터 해서 거래소부터 뭐 전혀 블록체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또 DF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쪽으로 이용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너무 이게 지금 이제 중원부원해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강의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이 강의를 하면 약간 피드백도 받고 어떤 상황이 이제 정확히 전달이 안 되거나 이해를 못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추후에는 한번 제가 라이브를 진행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라이브 하면서 이제 질의응답도 받고 그때그때 이제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받으면서 또 한번 이 블록체인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쭉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40분이나 됐네요. 이게 방송 길어지면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기술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기술적인 거는 좀 얘기를 안 할게요. 안 하고, 엔지니어 분들이 만약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궁금하거나 하시면 저한테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 프레젠테이션 요거를 PDF로 해서 제가 쉐어를 해놓을 테니까, 공유를 해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방송을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 블록체인은 데이터베이스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누구나 접근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하고 데이터를 빼올 수도 있는 그런 데이터, 완전히 오픈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관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지만 거기에 데이터가, 정상적인 데이터가 들어왔는지를 모두가 참여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어떤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이 블록체인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비트코인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뭐 여러 가지 뭐 법정화폐를 대신해서 암호화폐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 동안 이더리움이라는 친구가 나오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엔지니어들이 만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이 스마트 컨트랙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와 이 블록체인은 일체형 관계인 거고요. 그걸 이제 이더리움이 최초의 개념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플랫폼을 만든 거고, 이 블록체인과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을 해서 일반 소비자들이나 일반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뭐 사용을 하거나 어플리케이션 이제 모바일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드는 거를 DApp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DApp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전혀 독특한 어떤 특별한 기술로 만드는 게 아니라, DApp은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기술과 똑같을 뿐이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컨트랙트하고 통신하는 부분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스마트 컨트랙트하고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적용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개발자들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과 기존의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바로 적용하셔서 만들 수 있는 게 이 DApp이에요. DApp이라고 해서 특별한 교육 과정이 필요한 거고, DApp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굉장히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그다음에 DApp이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철학적인 걸 넣고 이상한 전혀 이해할 필요가 없는 이론적인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극대화를 시켜놓은 바람에 ICO나 암호화폐나 뭐 거래소 세계, 저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세 부류들을 저는 적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블록체인과는 암호화폐, ICO, 거래소 이쪽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방송은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다음 방송은 라이브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유튜브에서 라이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아예 이제 질의응답 받으면서 뭐 그런데 들어와서 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시는데 뭐 욕을 먹어야죠. 어차피 어그로를 끌기로 했으니까. 하여튼 블록체인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뭐 4차 산업혁명 뭐 저저저거 하는 거기에 충분히 끼워 넣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하지만 암호화폐, ICO, 거래소 니네는 꺼져. 너네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 이제 가브린트의 입장이기도 하고 저희 회사의 좀 그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회사의 입장입니다. 저희는 블록체인만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는 거지 암호화폐, ICO 물론 한번 왜 진행했는지는 저번에 방송에서 얘기했으니 뭐 그런 분들하고는 저희는 아무 상관도 없고 그런 분들은 상종도 안 하고요. 상종도 안 합니다. 그분들이 돈이 많고 뭘 하든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돈 가지고 알아서 잘 하시라고 하고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이 기술이 이제 사용자분들한테 적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으로 마치고요. 이 돈틀 주방이 컨셉이 원래는 돈 되는 건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블록체인하고 지금 갭 투자 두 가지 주제를 했는데 다음 방송은 라이브는 이제 따로 하고요. 다음 방송은 좀 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대부분의 분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분 편집을 제가 안 할 거기 때문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